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농업은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첨단 산업과는 거리가 먼 1차 산업이자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은 미래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농업기술을 현장으로 이식하는 전문 공공기관이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박철웅 이사장을 초대해 농업기술과 현장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 우리 농업기술의 현황과 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1세기) 농산업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공공 전문기관이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박철웅 이사장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사장님 농촌진흥청에 몸을 담으셔가지고요. 수십 년간 농업계에서 일을 하신 농업통이신데요. 지난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그때 소감이랄까요? 각오가 어떠셨는지요? 벌써 우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출범한 지 11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2013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2년 4개월 동안 우리 실용화재단을 같이 운영을 해온 경험이 있었는데 예. 당시에는 출범한 지가 한 5년 미만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규모라든가 시설, 예산 이런 것들이 모두 아직은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벌써 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에는 예산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세팅이 다 끝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이제 각오가 이제는 일할 때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걸어다녔지만은 이제 그 11살이 되다 보니까 뛰어다녀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우리 한 300여 명의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성과를 내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부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나오네요. 네. 방금 영상에도 나옵니다만은 저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수한 특허 1년에 400건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현재 4,000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허를 가지고 각 시군단위 지역에 다니면서 맞춤형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소개하고 그 특허를 이전받아서 기본으로 해가지고 창업을 하도록 그런 일을 하는데 그 4,000건 중에 저희들이 1,300건씩 어떤 데는 1,200건씩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가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사업화가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시드머니를 주고 맞춤을 컨설팅하고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율이 세계적인 수준인 42.8% 수준까지 지난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기술도 이전해주고 또 그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 돈도 재원도 좀 조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역할은 현재 우수 신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벼라든가 보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옥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참깨, 들깨, 땅콩 많이 있습니다. 이런 품종에 있어서 한 90여 개의 신품종을 매년 만듭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원종을 바로 가져다가 저희가 직접 키우기도 하고 농사를 잘 짓는 분한테 기술 이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품종을 확 늘립니다. 그 품종을 가지고 전국에 이제 있는 농민들한테 신품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품종을 공급할 경우에는 한 10% 내지 15%까지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업인들 상당히 이걸 좋아하고 기다리고 신청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1년에 4, 50만 명씩 균형 비춘을 하고 있는데 예. 그분들한테 주로 우리 농식품 산업에 대한 창업을 하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농업 부분이 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 산업으로서 확장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군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 지을 때 쓰는 비료, 농약, 여러 가지 농기계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실용화 재단에 와서 그 성능이라든가 그 성분이 정확한지 예.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이러한 것도 농식품이나 유전자나 식품에 대해서는 한 8만 건, 농기계에 있어서는 한 1,5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예. 안전한지 성능 검사를 해줘서 그 합격이 될 경우에만 유통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서 농업인들이 이로 인해서 안전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예. 그런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기본이 되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군요. 네. 자, 이제 실용화 재단이 10년을 넘어서 이제 미래 앞으로 10년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 고민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이전은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가지고 여러 농업인들 농산업체가 좀 이렇게 경영이 탄탄해지고 수출도 늘어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 수요자들이 그런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더 희망이 매년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품종 종자 고급량이 270톤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에는 1,900톤까지 늘어났는데 이러한 종자 고급량이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양을 좀 대폭 늘려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종자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게 저희 꿈이라고 생각드립니다. 예. 그동안에 양적 성장을 했던 것을 이제 내실화해서 질적인 성장을 가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재단의 사업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이제 기술 이전과 이제 상용화의 노력인데요. 그럼 여러 그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노력 끝에 얻은 이제 농업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그것이 활용화돼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우수한 기술을 1,300건씩 이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주로 소규모 산업체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80% 정도가 이게 5명 이하의 소규모 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산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또 이게 좀 업체를 키우려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기술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사업 자금을 빨리 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지원까지가 결합이 되어야 그 산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역할을 좀 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을 이전하고 상용화시키고 산업을 만들까지 참 많은 단계와 장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용화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 또는 기억에 남을 만한 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시제품을 만들기를 만드는데 매출이 좀 나야 되는데 매출이 잘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일부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그런 데 입점을 했는데 대량 생산해서 많은 양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5명 이하의 소규모인데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일이 뭐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한 업체당 8천만 원 이하 소규모로 지원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2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 규모도 좀 늘리고 또한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한 5억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도 대폭 늘려서 어느 정도의 규모화된 업체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로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까지를 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농업 새로운 이제 신생 기업들이 또는 창업 기업들이 자본 조달이라든지 그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참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던 사례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가운 성공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하나 말씀드리면은 충북 진천에 있는 그 삼선진 녹즙이라는 그 회사의 경우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리를 그 곡식으로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았는데 곡식이 아니고 이 보리가 한 10cm 내지 15cm 크면은 그 싹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숙취라든지 소화기라든가 이런 쪽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베어 가지고 말려서 건조해 가지고 일부 과일하고 섞어서 녹즙에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현재 이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1억 미만으로 매출액이 있다가 작년까지는 한 7억 원의 상당히 그 매출을 올리는 그런 참선진 녹즙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런 기술 사용료로 해가지고 미리 선금으로 이 기술을 쓰므에 있어서 2억 원을 미리 그 선납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촌진흥청 우수기술이 활용되는데 최근에 가장 큰 규모의 그 기술 지원 사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대전 유성에 있는 업체인데 이 대표가 현재 아주 40살의 젊은 대표님이신데 아들을 셋을 키웠는데 아토피가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아토피 안 걸리는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행복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발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신발 공장을 접고 이유식 쪽에 그런 산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이루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주부들이 자기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을 먹이고 이게 튼튼하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코스 대표님이 자기 아이가 아토피에 걸리지 않는 그런 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만들어서 바로 배송하는 그런 제도를 해서 최근에 매출액이 100억 이상 나오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도 현재 제가 가보니까 여성급여인데요. 120명 정도가 열심히 아주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업체를 좀 더 많이 확산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흐뭇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재단이 그런 지원을 통해서 참 어려운 점도 많았겠지만 이렇게 성공 사례 이걸 만들어가는 그 보람이랄까요? 그건 참 정말 그 소리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이사장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농업 과학 기술을 하시던 분이고 이것을 실제로 이제 산업 현장에 접목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그 기관의 책임을 맡으셨는데 소리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1년에 400여 개의 우수한 기술도 나오고 그다음에 100여 개의 품종의 신품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연구에 골몰해가지고 연구하려 이런 기술을 소개하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활성화되지 않아서 무엇을 연구했는지 쓸만한 연구가 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2009년도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11년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기술을 좀 이렇게 시드머니도 주고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컨설팅 해주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외 수출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사명인데 일부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대학에 보내서 취직해가지고 결혼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업체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술 이전 건수도 이제 증가를 하고 성공한 사례도 이제 점점 증가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보람도 느끼고 흐뭇하신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 농산업체들의 매출이랄까 외형적인 것이 조금 더 확장이 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연구된 성과를 누군가는 활용해야 될 건데 그런 활용률이 적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로 작든 크든 많은 기술 이전하는 데 치중해 왔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예. 네, 앞으로는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예. 대부분이 그 5명이라든가 10명 이하의 업체,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한꺼번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매출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얘기가 국회에서도 나왔고 일반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첫째는 그 기술 이전을 해줄 때 어느 정도 준비된 업체, 준비된 산업체에다가 좀 성과를 이전해 줘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빠른 시일 내에 좀 성과를 내겠다 생각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에 저희가 50개 어느 정도 좀 규모화 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국유특화다 보니까 모든 사람, 모든 국민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규모화된 중견 기업체에서는 그런 제도를 좀 싫어하고 우리 회사한테만 달라 예.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한 50개 정도의 타켓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50개 정도의 중견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이 농촌청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짧은 시일 내에 대박을 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좀 성과가 나는 그런 일을 좀 해보려고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춤형 마케팅,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실용화할 성공률을 좀 높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청년들의 이제 귀촌 귀농행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창업농인 경우에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서 이제 2차 또는 3차 산업에 관심을 갖고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농산업 창업에도 그 재단에서 뭔가 특별한 지원이 있는지요? 네,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서는 최근에 우리 청년 창업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서울에서부터 부산, 세종, 그다음에 강원도, 여수라든지 대구 이런 쪽에 7군데에 우리 농식품 벤처 창업 센터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역별로 그 농식품 산업에 대해서 희망하는 그런 청년들을 모집하고 모집해서 또 교육도 시키고 시드머니도 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 200개의 그 농식품 벤처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예. 이게 전부 국가적인 아젠다가 돼가지고 성과도 많이 나고 최근에 그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이 1년에 45만 정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년에는 350개의 벤처 창업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3천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상향 조정을 해서 이런 경우도 한 5대1 정도의 그 경쟁을 보여가지고 상당히 젊은 청년들이 우리 농식품 분야에 한번 좀 희망을 걸고 미래의 바람직한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저희들은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청년 창업농을 잘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청년 창업농들한테 이제 그 2천만 원 또 이제 금년부터 3천만 원의 자금 지원도 있고 또 기술 뭐 이전 기술 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하시는? 네, 현재 그래가지고 음식을 가공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과일을 가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그 컴퓨터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 관련 자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기술을 잘하다 보니까 무슨 제어 기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상당히 한 6대1 정도 경쟁률이 많고 그러는데 이러한 분야의 사업비도 좀 확대해서 우리 농식품 분야에 특히 이제 그 미래의 농업에 희망 있는 것으로 좀 청년들이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작년에 서울과 호남권, 영남권, 그다음에 충청권, 제주권까지 5군데에서 지역 설명회를 했는데 한 2천여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고 상당한 그 수요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 그리고 패기 그리고 재단의 지원이 합쳐져서 좀 성공적으로 그 만들어가는 창업들이 있을 텐데요.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그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 여러 가지
그 컴퓨터 쪽에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진흥청에서 만든 스마트팜에 관련된 자재를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허를 만든다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각 그 전자공학이라든가 기계공학 이런 전공원 학생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련 최신 기술도 소개해드리고 우리 농촌진흥청에 스마트팜 농장에 견학도 시키고 관련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서 이분들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좀 앞으로 사막에서도 이쪽에 완전히 이제 쌀을 생산하겠다 그런 뜻을 가진 우리 벤처의 청년 창업농을 보고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어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해서 예. 사막을 앞으로 논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봤을 때 예. 이루어내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이사장님 이 방송에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나도 이 재단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젊은 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제 이걸 해야 됩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매년 1, 2월에 이런 창업업체를 선발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또 전국적으로 금년 말에 전국 지역별로 순위를 하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이런 사업 소개도 하고 기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학생들을 모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라든가 농식품 산업을 가지고 좀 투입 이런 쪽에 내 생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젊은 청년들을 대폭 환영하고 적극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근 우리 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식량 주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데요. 그 종자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의 핵심 에젠다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취임사에 종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우리 재단에서도 이 종자 산업 강화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요? 네, 현재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에서 주로 하는데 거기 그 우리 벼라든지 여러 가지 약용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특수미라 해가지고 일반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국립종자원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 그러니까 다품목 소량 생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참깨라든가 들깨 또 국민들이 요즘에 건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복을 많이 희망을 많이 하십니다. 예. 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 이러한 품목까지를 저희가 취급해가지고 현재 한 90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밭작물은 강원도라든가 경북 지방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이런 걸 좀 확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열심히 작곡도 생산해가지고 우리 국민 건강에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종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지요? 현재 저희가 다양한 종자 한 90여 품목을 공급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이런 종자를 생산을 하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정선을 해서 그 품종별로 딱 보관하고 있다가 전 지역별로 그 품종의 특성이라든가 효용, 그다음에 미래 전망 이런까지를 해서 시군 단위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2012년에 강원도 횡성에 한 1,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하나 갖췄고요. 예.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호남 지방에 주로 벼농사, 일반 쌀이라든가 보리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김제의 종자종합처리센터를 갖췄고 최근에 지난 연말에는 경북 안동에 이런 한 2,5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주로 밭작물 용도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종자종합처리센터를 저희들이 한 135억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예.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요게 이제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는데 3개 권역의 인프라를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자 공급량을 늘려서 신품종을 재배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소출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 군데 종자 처리 센터면은 우리 한국 농업의 몇 퍼센트 정도를 커버를 하시나요? 현재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양은 농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에서 일반적인 품종을 담당하고요.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자는 그쪽에서 담당하지 않는 틈새 품목, 최근에 개발한 거라든가 기능성 품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밭작물 정도가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품목으로 보면은 저희가 2배 정도가 많고요. 다만 양으로 볼 때에는 한 30-40% 수준 그 정도라서 아직은 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종자 산업과 함께 한국 농업의 미래를 얘기할 때 이제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이제 스마트 농업이지 않습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전국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재단에서도 아마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겠죠. 네. 저희가 이걸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도 12월에 스마트 농업 본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스마트팜과 관련 최신 기술 개발을 가지고 이런 농식품 산업체 스마트팜을 가지고 제조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생산하는 시공한다든가 그런 업체들한테 기술을 이전을 해주는데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팀도 만들었고 ICT 기자재 검정팀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한 30여 명의 신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술이 농가에 이제 고루 사용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라는 그 과정이 이제 필수 조건인데 스마트팜 분야도 이 표준화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그 현장에 다녀보면은 우리 전국에 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비닐하우스 자동화된 하우스가 한 5,000헥타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다녀보면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온을 잰다든가 풍속이라든가 아니면 CO2 농도라든가 풍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장치가 있는데 한 60~70가지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마다 전부 회사 기준만 있지 이 국가의 우리나라의 기준이 설정이 안 되고 각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다른 회사 걸로 하면 또 이렇게 호환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이즈가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2년 전부터 이런 분야에 확산되면서 표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에는 그 원예 작물 하우스에서 쓰는 것 중에 한 저희가 19가지에 대해서 국가 표준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축사에서 쓸 수 있는 축산용 스마트팜 기자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22가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그 시설이 아닌 일반 그 밭이라든가 일반 논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기자재 자동화 장치에 대해서도 표준화를 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 이전과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그 실용화 재단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현재 여러 가지 좀 우수한 한국의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도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소문이 나고 값은 오히려 네덜란드라든가 카나다, 미국 것보다 한 30% 정도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면은 14일간 격리가 돼야 되고 또 직접 우리 외국인들이 또 좀 한국에 와서 우수한 기술이라든가 시설을 좀 보고 그거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분야별로
영상으로 전부 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이를 이용해서 그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그 영상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해서 비대면 체제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 코로나가 지금 현재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길어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핑계대고 있다가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 쪽을 활성화해서 우리 농산업체의 우수한 제품이라든가 우수한 기술이 여러 가지 그 다른 북미라든가 아니면은 신북방 국가로 빠른 시일 내에 좀 확산되고 소개되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신제품을 수입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지난 4월 달에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가 2년 동안 50평 규모의 조그만 스마트팜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오이도 재배하고 방울토마토도 재배하고 그렇게 재배했는데 카자흐스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남북 간 면적의 12배나 됩니다. 인구는 1,800만밖에 안 되고요. 예. 그런데 그 광활한 도지에 다 놀고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 풀이 좀 자라기 있기 때문에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소라든지 말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참 육식동물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재배할 수가 없다.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이 2년 동안 그 시범적으로 운영한 그 스마트팜을 보고 예. 이런 기술을 어떻게 우리한테 좀 수출할 수 없느냐 이걸 엮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1,720만 불의 그 수출 계약을 처음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거기에는 그 우리 한국의 우수한 그 농자재,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이런 파이프, 예. 양액통, 그다음에 거기에 모든 쓰는 컴퓨터 장치,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제품으로 수출하고, 그다음에 시공도 잘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 시공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농가대학에서 이런 작물을 키우고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아는 우리 젊은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자, 기자재,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컴퓨터 제어 기능, 예. 우리 젊은이 예. 이렇게까지 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수출하는 것 쪽에 좀 노력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카자흐스탄 국립농업대학하고 지난번에 협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1헥타 한 3,000평 정도 되죠. 예. 그런 대단한 규모를 하우스를 져가지고 거기에서 좀 채소를 많이 생산해서 예. 카자흐스탄 국민들 현재로는 수명이 60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채소를 많이 예, 먹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유는 고기만 먹고 예. 채소는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민 건강 증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명도 늘어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을 많이 하면은 바로 위에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예. 러시아로 수출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좀 패키지로 좀 수출해달라 예. 이런 쪽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신북방 국가의 국가정책과 연계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런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서 확대해 나가면은 우리 국익 신장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큰 성과가 나올 걸로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단이 그 해외 농업 교류, 수출 농업 확대뿐만 아니라 그 나라 카자흐스탄이나 또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국민 건강 복지를 위해서도 기여를 하는 네. 그야말로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인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예. 그 재단에서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이제 큰 행사이죠. 아마 우리 한국의 우수한 종자를 수출하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는 국제 종자 박람회를 이제 개최하고 계신데 금년에는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영상이 나오는데 한번 보고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금 금년에 제4회 국제종자 박람회를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에도 한 70개의 국가에서 바이어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수출 계약도 하고 해서 한 60억 정도 이렇게 아직은 작습니다만 이렇게 계약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계신 농업인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그 신품종에 대해서 직접 보시고 또 이 도민들 국민들은 여러 가지 고구마라든가 콜라비라든가 체험하는 그런 농장 체험 기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일단은 한 저희들이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모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추이를 봐가면서 이걸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만간 온라인 방법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 국제종자 박람회도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 초청하기는 어렵고 예. 방금 그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뛰어난 영상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예. 그래서 수출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구심 중에 있습니다. 종자 박람회 외에도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외국과 교류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들도 좀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농기계가 상당히 성능이 뚜렷하고 예. 효과가 있고 값도 좀 이렇게 저렴하고 해서 동남아라는 말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남미라든가 브라질 그런 데서도 상당히 그 눈독을 들이고 상당히 그 좀 자기들한테 좀 수출해달라 이런 것이 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딸기라든가 이런 종자에 대해서도 예. 지금 불란서 이런 쪽에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희망을 하고 로얄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비록 코로나19로 해서 힘들고 있지만은 이러한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인터넷 기술과 뛰어난 부지런함 이런 걸 복합적으로 엮어서 우리 농업이 수출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여러 측면에서 고통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그 일자리 문제가 지금 경제가 뭐 거의 중단이 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이제 농업 부분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현재 저희 이런 사업을 통해서 창업이 돼가지고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작년에 저희가 850명을 창출을 했습니다. 예. 금년에는 한 95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코로나19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매출이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러는 분들이 그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예. 그래서 막 일탈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러한 농식품 분야에 희망이 많은 신청이 많은 그런 것도 좀 돈을 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예. 정부에서 좀 시드머니를 주면은 성과를 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3차 추경에 우리 농식품 산업체에 대해서도 좀 일자리를 강구해보자 해서 한 300명 정도를 아직은 숫자가 적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을 이번 3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한 600개 업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업체의 애로가 뭔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또 아이디어는 뭐가 있는지 전부 맞춤형으로 조만간 7, 8경에 전부 현장을 다니면서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정부의 지원 확대 이런 정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대민 접점인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특히 그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재단에서도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농업 분야에서 기술의 역할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 재단도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과 지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은 참 그 여러 산업뿐만 아니라 기업체 개인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을 알차게 이용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농기술 실용화 재단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 그 11월, 12월 경에 전국에 다니면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미리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농식품 관련 잡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각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에 4,50만 명의 균농기촌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래가 있는 희망이 있는 농식품 산업체에도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좀 소득을 올리고 옛날처럼
못줄을 잡고 보내는 그런 농업이 아니고 주변 산업과 연결되고 예. 주변 첨단 장치와 결합이 되는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젊은이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희망자가 아주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기술과 자본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열정을 좀 혼합을 해서 예.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직접 현장에 접목돼서 성과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요. 어려운 시기만큼 참 고민도 많으시고 또 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이거는 내가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벌써 이제 그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절반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가지고 벌써 1년 반이나 남았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려고 하고요. 가장 하고 아직 남은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일은 종자를 좀 이렇게 대폭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려면은 그 원종 포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시험 답이죠. 시험 답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익산에 한 7만 평 가지고 있는데 건물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농계 주행 시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포장이 잠식이 돼서 실제 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논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런 양이 많이 생산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땅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 안에 저희가 한 23헥타 정도의 원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논과 밭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 당국에 신청을 해놨는데 이것은 조금 한 2, 3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예.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 임기 내에 꼭 착수시키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라고 하니까 무슨 장학금을 주는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당초에는 자유사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농산업체에 직접 좀 이렇게 자금 융통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그런 좀 이름과 하는 일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쪽 공공기관 냄새가 안 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의 유일한 농산업체의 그 기술을 뒷받침해 가지고 산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 공공기관인데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그 재단이라는 이름을 공공기관의 이름답게 바꾸는 일에 대해서 임기 내에 꼭 좀 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에 저희가 그 100억을 투자하면은 지원해준 업체가 2.5배의 성과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을 투자해서면 그 기업체가 열심히 기술 가지고 창출을 해서 매출액이 2.5배 정도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한 5배 정도는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중소업체도 있고 소규모도 업체도 있고 대신에 중견기업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하게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좀 대박을 내는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촌진흥청이 밥값을 하구나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그런 기관이 꼭 좀 필요하구나 더 좀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좀 더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의 리더십 하에서 지금 원하시는 것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지켜보셨을 이제 많은 농업인들 그리고 일반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요? 예,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일반 기관과는 달리 아주 뼈아프게 그런 시련 속에서 출범한 기관입니다. 200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쓸만한 연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국민들과 소통이 좀 모자라서 농촌진흥청에 출연연구기관화라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의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고 인원을 대폭 다운사이징 하면서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벌써 11년째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농촌진흥청과 저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업무라든가 대민 접촉, 만족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기회로 반전된 거죠. 저희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실제 농업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고객을 제대로 모시고 또한 여러 가지 소통을 잘하고 성과를 창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묵묵히 일하면서도 농민한테 박수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달라졌구나,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꼭 필요한 기관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우리 농업을 지키고 또 한국농업 외연을 확장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는 천명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실용화재단이 더욱 발전해서 우리 농업과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도국이 산업 발전을 통해 중진국의 문턱에 이를 수 있지만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농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지만 농업은 여전히 우리 삶의 근간이자 중요한 미래 산업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식량 전쟁 등 미래 농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과감한 투자와 정책을 바탕으로 농업기술 실용화 노력이 우리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